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 2점 수능 테스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와 물질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생산자, 소비자 순서 없이 나타낸 거죠. 그럼 A, B를 한번 봅시다. A에서는 화살표가 2개 나가고 B에서는 화살표가 하나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산자는 소비자와 분해자에게 물질을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생산자로부터 받은 물질을 분해자에게 넘겨주죠. 그러니까 B가 소비자가 되겠죠. 기억, 버섯은 A에 해당한다. 버섯은 분해자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닙니다. 니은, 기억 과정에서 유기물의 형태로 탄소가 이동한다. 생산자를 소비자가 먹어요. 생산자의 유기물이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맞는 말이고. 디귿, 식물에 낙엽이 쌓이면 토양이 비옥해지는 것. 디귿에 해당한다. 식물은 생물적 요인이죠. 토양은 비생물적 요인이니까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디귿이 됩니다. 맞는 말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2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떤 개체군의 생장곡선 A와 B. A와 B는 각각 실제 생장곡선과 이론적 생장곡선. 그러면 A가 이론적 생장곡선, B가 실제 생장곡선이죠. 기억, A는 이론적 생장곡선이다. 맞고요. 니은, A에서 개체수의 증가 속도는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빠르다. 증가 속도는 기울기겠죠? 기울기는 구간 2에서가 더 크군요.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 디귿, B에서의 환경 저항은 구간 2에서가 구간 3에서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환경 저항은 어떻게 되죠? 같은 환경이라고 하면 개체수가 증가할수록 환경 저항은 커지죠. 환경 저항이 커지니까 개체수가 잘 증가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구간 3이 더 커야 돼요. 디귿은 틀린 말.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됩니다. 다음 3번 볼까요? 그림 가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는 한 나무에서 여러 종의 솔새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한 종이냐 여러 종이냐 요건 꼭 체크해 두세요.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기억, 개체군 B는 여러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체군의 정의가 같은 종의 모임이죠. 틀린 말이고. 니은, 나는 기억에 해당한다. 나는 분서. 기억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죠. 분서라고 하는 건 군진 내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니까 틀린 말 되겠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솔새들은 모두 다른 종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상호관계. 그러니까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 되겠죠. 디귿, 지류에 의해 암석의 풍화가 촉진되어 토양이 형성되는 것은 니은에 해당한다. 지류가 생물적 요인, 암석은 비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화살표 보세요. 니은이죠? 맞는 말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표는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 ABC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리더제, 사회생활, 순위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A. 닭을 한 닭장에 넣고 모이를 주면 서로 싸우다가 곧 순위가 정해지네. 그럼 이건 순위제고요. 우두머리 늑대는 무리의 사냥식이나 사냥감을 정해요. 우두머리 늑대가 리더가 되겠죠? 리더제. 그럼 남은 C는 사회생활이 되겠습니다. 기억, A는 리더제이다. 틀렸고. 니은, B와 C는 모두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라고 했는데, 리더제는 개체군 내죠. 늑대 사이에. 사회생활 역시 같은 개체군 내, 같은 종끼리 하는 상호작용이란 말이지. 그래서 니은 틀린 말 됩니다. 디귿, 여왕개미는 생식, 병정개미는 방어, 일개미는 먹이 획득을 담당한다. 이게 뭐죠? 사회생활에 대한 설명 또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 맞는 말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5번 볼게요. 표는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 AB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상리공생, 덧세, 포식과 피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먼저 상호작용 A,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다. 그럼 이건 덧세죠. 같은 종끼리. 그렇죠? 다음, 상호작용을 하는 두 개체군 중 하나는 이익, 하나는 손해. 그러면 포식과 피식이 되겠고요. 남은 하나가 상리공생이 되겠습니다. A는 덧세이다. 맞고요. 흰동가리와 말미잘 사이의 상호작용은 B에 해당한다. 근데 흰동가리와 말미잘은 상리공생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B가 아니라 C가 됩니다. 얘는 틀렸고요. 디귿, 상호작용을 하는 두 개체군이 모두 이익을 얻는다. 이거 상리공생. 그래서 A에 해당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정답은 4번이 되죠. 6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지역에서 동일한 크기의 방향구 2개 설치하여 조사한 식물종 ABC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BC의 상대 피도는 모두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밀도가 가장 높은 종은 B이다. 근데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죠. 그러니까 ABC의 밀도는 그냥 개체수를 세면 됩니다. 그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종 A 몇 마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10마리. 종 B는 3, 4, 5, 6, 7, 8, 9, 9마리. 종 C는 둘, 셋, 넷, 6마리. 밀도는 누가 가장 크죠? A가 가장 크네요. 그래서 기억 틀린 말 되겠고, 니은. 빈도는 B가 A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빈도는 전체 방향구 수분의 출현한 방향구 수거든요. 종 A는 방향구 2개 중에 하나의 방향구에서만 출현했으니까 0.5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B는 2개의 방향구 모두에 출현했으니까 2분의 2, 그래서 1이 되고요. C는 역시 마찬가지로 1이 되겠죠. 그럼 빈도는 B가 A의 2배, 맞는 말 되겠네요. 디귿, 중요치가 가장 낮은 종은 C이다. 그런데 중요치는 상대 밀도 더하기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피도입니다. 그럼 상대 피도는 모두 같다고 했으니까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를 더한 값이 가장 큰 종이 중요치가 가장 높은 종이고, 그 값이 가장 작은 종이 중요치가 가장 낮은 종이 되겠죠. 그럼 이거 상대값으로 바꿔야 됩니다. 상대값은 퍼센트로 바꾸면 되죠. 전체 25 중에 10 몇 퍼센트? 40%죠. 4를 곱하면 되네요. 9, 4, 36, 36%일 것이고 6, 4, 24, 2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이 100%. 상대 밀도 구했고요. 상대 빈도 구해봅시다. 다 합치면 2.5, 2.5분의 0.5, 20%죠. 그러면 1은 2배니까 40%, 40%, 합이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A는 합하면 60, B는 합하면 76, C는 합하면 64. 그러면 중요치가 가장 낮은 종은 A가 됩니다. 그래서 D가 틀려요. 중요치가 가장 낮은 종은 C가 아니고 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으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7번 보겠습니다. 표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기생, 종간 경쟁, 편리 공생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B부터 볼까요? 하나 이익, 하나 손해. 그러면 기생뿐이죠. C 볼까요? 둘 다 손해. 그러면 종간 경쟁 되겠고, 나머지 하나는 편리 공생. 편리 공생은 하나가 이익이고 하나는 이익도 손해도 없습니다. 기억. A는 편리 공생이다. 맞고, 니은. B의 관계인 두 종에서 손해를 입는 종은 기생생물이 이익을 얻고 숙주가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쓰라소니와 눈신토끼 사이의 상호작용은 포식과 피식이잖아. 그래서 C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억 니은 맞아서 정답 3번 되겠죠. 다음 8번 볼게요. 그린 가는 종 A와 종 B를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 나는 A와 B를 혼합 배양했을 때 시간에 따른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가에서 A의 개체수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 T2일 때 A의 개체수, T1일 때 A의 개체수. 어디가 많아요? T2일 때가 많네? 기억 맞고요. 니은. 나에서 A와 B 사이에 경쟁 베타가 일어났다. 그래서 B가 서식지에서 사라졌죠. 우리가 이것을 경쟁 베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 나에서
T3일 때 개체군의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T3일 때 A 그래프가 위에 있습니다. 면적이 같다면 A가 밀도가 큰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혼합배양이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같은 면적이 되겠고 개체수 많은 A가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되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개체군의 생존곡선 1, 2, 3형을, 표는 개체군의 생존곡선 가나다를 나타내는 생물의 예. 가나다는 1, 2, 3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먼저 굴은 3형이죠. 사람은 1형이고요. 다람쥐는 2형입니다. 뭐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기억. 나는 1형이다. 나는 사람 1형 맞고요. 니은 2형의 생존곡선을 나타내는 종에서 A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는 B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와 같다라고 했는데 A 시기의 기울기와 B 시기의 기울기가 같죠. 근데 세로축을 보면 균등하지 않습니다. 10, 100, 1000, 10배씩 증가하죠. 이렇게 지수척도인 경우에는 기울기가 같아도 그 양은 다르겠죠. 그래서 A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의 비율, B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의 비율은 같죠. 그렇지? 하지만 그 수는 다릅니다. A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의 수가 훨씬 많겠지. 모수가 크니까. 그래서 니은 틀린 말 되겠고, 디귿. 어린 개체의 사망률은 1형에서가 3형에서보다 높다. 그렇습니다. 3형은 어린 개체의 사망률이 크죠. 기울기가 엄청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틀린 말.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네요. 다음 10번 볼까요? 그림은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식물 군집의 천이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각각 양수림과 음수림 중 하나이다. 자, 무조건 양수림이 먼저, 그 다음에 음수림. 양수림과 음수림 사이에는 혼합림. 이렇게 있죠? 기억. 이 지역에서 일어난 천이는 습성천이다. 용암대지 건조한 곳이잖아요. 건성천이고요. 니은. A는 양수림이다. 맞고요. 디귿. 이 지역의 식물 군집은 B에서 극상을 이룬다. 그렇죠? 음수림에서 극상을 이룹니다. 맞는 말. 뻔한 문제네. 정답 4번 되겠습니다. 11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지역의 식물 군집에서 산불이 일어난 후의 천이, 그럼 2차 천이겠죠? ABC는 양수림, 음수림, 초원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2차 천이는 초원에서 시작하고요. 양수림, 음수림 순서는 똑같죠. 기억. 이 지역에서 산불이 일어난 후의 천이는 2차 천이다. 맞는 말. 니은. A는 초원이다. 맞는 말. 디귿.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기억 시기에 식물 군집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 중 하나이다. 그렇죠? 양수는 잎이 좁고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지표면까지 많이 도달하겠죠. 그래서 음수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천이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 맞는 말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요. 정답 5번 됩니다. 마지막 문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식물 군집의 수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관목대, 침엽수림, 상록, 화렵수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수직 분포는 고도에 따라 달라지는 분포죠. 고도가 올라가면 뭐가? 기온이 내려가죠. 그래서 고도가 올라가면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분포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고도가 높은 A, 식물이 자라기 어렵겠죠. 그래서 키 작은 나무 관목만 자랄 수 있습니다. 다음 B지역과 C지역을 비교해보면 B지역이 더 춥죠. 그러니까 여기는 침엽수, C지역은 상록, 화렵수. 따뜻하기 때문에 낙엽 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보기 볼까요? 기억. B는 상록, 화렵수입니다. 네, 틀렸고요. 우점종의 평균 키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겠지. A가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나무가 크게 자라지 못할 거야.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고도에 따른 기온의 차이는 이 식물 군집의 수직 분포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죠.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2점짜리 문제 간단하게 풀어봤습니다. 여기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외워야 하는 개념들 반드시 외워둘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또 만나 보도록 합시다. 이상